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조차 그들이 부자인지 모릅니다.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부자, 시즈카나 카네모치.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의 9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한 개만 삽니다. 일본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물건이 놀랍도록 적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비슷한 색깔의 옷 몇 벌이 전부입니다. 부엌에는 꼭 필요한 그릇만 있습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고급입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일본에는 이츠모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물건을 오래 쓰는 것입니다. 싼 것을 10개 사는 대신 좋은 것 하나를 사서 평생 씁니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일한다고 필요 없는 것을 삽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멀쩡한 옷을 버립니다. 싸다고 10개를 사고 3개만 씁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카케이보를 씁니다. 카케이보는 일본의 전통 가계부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번 달 얼마를 벌었는가? 얼마를 썼는가? 얼마를 저축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카케이보를 쓰는 사람들은 평균 35%까지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한다는 행위 자체가 의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충동구매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쓸 때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달 커피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배달 앱에는요? 모른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마진을 남깁니다. 일본 부자들은 절대 수입의 100%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백을 남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저축입니다.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이것을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합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저축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내외입니다. 일본 부자들의 평균 저축률은요? 40%에서 60%입니다. 연봉이 같아도 10년 후 자산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저축률이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를 저축하면 월 150만 원이 쌓입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저축하면 월 50만 원이 쌓입니다. 누가 먼저 부자가 될까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돈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시간이 생긴다고요. 틀렸습니다. 일본의 진짜 부자들은 아직 가난할 때부터 시간을 돈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기계발과 투자 공부에 씁니다. 퇴근 후 2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일본 작가 혼다 나오유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가난한 시간 사용법을 버려라. 술자리, 불필요한 유튜브, 목적 없는 SNS. 이 시간들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복리를 신앙처럼 믿습니다. 일본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테루오 아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 심은 씨앗이 늙어서 그늘을 만든다. 일본 부자들은 주식을 단기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매달 자동으로 매수하고 잊어버립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립니다. 지루합니까? 맞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복리는 지루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5세에 매달 3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65세에 약 10억 원이 됩니다. 35세에 시작하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10년 차이가 자산을 2배 이상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절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일본 가정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보증은 가족도 망하게 한다.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 부자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심지어 형제라도 돈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년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위험을 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격보다 수비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지역 경제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일본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해외 명품보다 국내 장인의 제품을 삽니다. 대형 마트보다 동네 가게를 이용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애국심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자신의 자산 가치도 유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경제가 살아있어야 내 집값도, 내 가게도, 내 사업도 유지됩니다. 이것은 계산된 이타주의입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절약을 합니다. 일본에는 캐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두쇠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본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절약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대신 이코노미를 탑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창피한 절약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 수십억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바로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습관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동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일본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순간 2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조용함은 전략입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통장 잔액은 조용히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9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개의 좋은 물건을 오래 쓰고, 가계부를 쓰고, 먼저 저축하고, 시간을 아끼고, 복리를 믿고, 위험을 피하고, 지역에 투자하고, 절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행동한다. 이 중에서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행하는 투자 기법도, 단기간에 부자 되는 비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지루하고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딱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카케이보를 써보십시오. 작은 수첩 하나,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부자 되는 여정,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